이러다 보니까 이 명태균의 녹취록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네.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증언들과 녹취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태균은 대응을 못하고 멘붕이 온 상태죠. 하나하나씩 관련한 의혹들과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현재 전화와 문자, 메신저 등 언론과의 접촉을 모두 끊은 상태입니다. 명 씨와 만났던 지인이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이제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잠수를 타겠다고 명 씨가 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게 주말에 주변 사람한테 전화해서 했던 멘붕 상태인 거예요. 왜 이러지? 난 죄가 없는데? 라는 상태인 거죠. 네, 명 씨가 갖고 있다던 물증은 무엇인지 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 씨는 세상에 녹취록을 비롯한 윤석열과의 음성 파일, 김건희하고의 녹취 파일 같은 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3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빠져나갔고 그 수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태균은 이걸로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멘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로 갖고 감춰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묻으면 대통령 김건희는 살아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살려주겠지만 딴 사람들 갖고 있대. 그거 깐대라고 생각하면 묻어버리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명태균을 막 잡아들이려고 할 거거든. 그리고 모든 걸 명태균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할 거예요. 마치 이화영 부지사 때려잡듯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검찰 얘기밖에는 외부에 나오지 않는, 그 잘못 풀린 유동규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일단 잠수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료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요건 틀 수 있을까? 요건 터트릴까 말까? 요게 반응이 있을까 말까? 요것들을 지금 아마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대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터지는 녹취 때문에 자신의 그 범위가 낮아진다는 거야.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명태균은 지금까지는 죄가 없다. 검찰은 나를 무죄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걸 묻고 간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무죄로 처리해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은 호의의 관계잖아.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수단에서 덕담을 나눈 사이인 거고 실질적인 대가가 오가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없어. 난 돈도 받은 적도 없고 물건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직접 자리를 받은 적도 없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빼줘. 이게 이제 명태균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입각 제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자리를 준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돈을 뭉태기로 준다고도 했겠지만 그거를 한 번도 안 받고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지. 알토란처럼 빼오려고. 근데 요걸로 안 통하는 상황이 됐어,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받고 조금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차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쪽으로 가면 얘들은 조금 안 살려. 최순실보다 오래 살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살려고 하면 공익제보자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그쪽하고 딜을 칠까? 그럼 나를 얼마까지 봐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했던 워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코미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내가 묻어놨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나 다 불사질로 갈 거야. 내가 이걸 다 불사질러 버리러 갈 거야 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기자들도 명태균 아버지 묘소를 찾아서 전국을 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산소가 없다는 거죠. 화장을 해버린다. 네. 그럼 어디에 묘가 있다는 거죠? 관련된 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찾아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평소 이 자료를 아버지의 산소 밑에 묻어뒀다. 이 자료, 휴대폰이 내 변호사요. 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검찰은 산소에 묻어뒀다는 명 씨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실제 명 씨 아내도 시아버지는 화장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산소가 없는데 왜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말하기를 죄가 없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니 남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아, 숨바꼭질 이렇게 하나요? 네. 아, 진짜. 나 산소에 숨겨놨어. 너무 그래갖고 유치한 거 열심히 아니에요? 산소를 갔는데 나는 산소 없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심리예요? 아, 그치.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골탕 먹이려는 진짜로. 심리인데, 명태균에게는 산소는 없지만, 산소만큼이나 자신한테 유안을 주는 어떤 장소가 일종의 있다? 장소가 있을 겁니다. 신당이 됐든 사당이 됐든. 김건희랑 똑같은 마인드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신아버지일 수도 있는가? 아니야, 실제 아버지를 기리면서 응. 묘지는 세우지 않았지만, 본인이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장소. 뭐 일반적인 사람 절에 위패 같은 걸 놓겠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아닌 어떤 특별한 자신만 아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화장해서 수목장 했는데 그 나무 근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나무 근처 같으면 너무 쉽게 보여지는 거고 화장해서 뿌렸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김건희처럼 분홍색의 유치찬란한 어떤 본인이 자주 찾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있겠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 은행에 비밀금고도 못 쓰고 겁이 많아서 지하철 락커도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 돈을 어디다 현금 받아서 어디다 묻어놔? 그러니까 어디다 그런 걸 묻어놓는 데가 있지. 예를 들어 뭐 어떤 절에 예. 그 전두환 대가리 같은 돌 밑에다 아. 묻어놓는 놈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이 어딘가에 숨겨진 다람쥐굴 같은 모종의 장소가 저는 있을 걸로 봐요. 그러면은 명태균을 미행을 하면은 명태균의 저수지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저수지가 한두 군데는 아닐 거지만 아,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돈을 숨겨놨을 거다. 다람쥐도 다 여러 군데다 파묻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 잊어버리잖아, 결국 다람쥐는. 다람쥐는 잊어버리지만 명태균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명태균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한 번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도록 옛날에 추리영화 같은 거 보면 하니발이나 이런 사람 나오는 거 보면 단서를 어디다 숨겨놓고 하나하나씩 툭툭 던져주잖아. 그럼 좀 쾌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표절을 하니까 비슷하게 나는 거지. 근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놔뒀을 가능성이 크다. 높다라고 봐집니다. 아.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충격적인 녹화가 나왔었죠. 네. 이거 다 지인들하고 한 통화예요. 최신 통화입니다. 대통령하고 난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관련한 얘기들을 했어요. 2022년 6월에 했단 말인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명태균 씨가 취임식 이후에도 대통령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MBC가 입수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한 달이 지났던 재작년 6월에 명태균 씨가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아직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자 지인이 명 씨에게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냐라고 묻자 전화도 그대로고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과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은 고생했다, 축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내가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놓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영상 편집 능력도 있어? 뭐 시켜서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까게 되면 윤석열의 거짓말을 뭐 취임 이후에는 이게 그건 옛날에 캠프 때 뭐
보고 끝났다. 이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죠. 밝혀졌고 이제 난 당선인 신분일 때만 만났다 하는 말도 거짓말일 걸로 밝혀질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파일 역시도 존재를 할 거예요. 파일도 존재하고 윤석열하고의 통화도 이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추가로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MBC의 질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MBC에게 또 딜을 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깔 수 있어 라고 하는 목차를 또 제가 늘 설명하는 목차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에 관련한 것도 조금 더 나왔는데요. 최은순 씨가 여기서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최은순 씨가 등장한다는 거는 김건희가 독립하기 이전에 김건희가 진정한 어떤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독립이 됐던 시기를 저는 2011년으로 주로 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2차 조작이 시작되는, 아마 201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2005, 6년도에는 엄마의 어떤 그 후견 아래서, 범죄 이쪽 세계에 본격적으로 돈 버는 범죄 쪽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치면, 2차 조작이 시작되는 2011년 전후로 해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김건희 자신이 뭔가를 리드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에 엄마와 같이 만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만남은 2021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2010년도 요때 시기에 지리산 뭔 도령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무속과 관련한 어떤 행위들을 했고 그때 어느 정도 이름을 날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이미 그때부터 뭔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2011년도, 10년도 이때쯤이요? 네, 그러니까 요게 나타나기 10년 전에 명태균이 이미 지리산 닭두도령인가 지리산 도령인가라는 형태로 뭔가 무속인으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결국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요때부터 어느 정도 최소한 이름은 알고 있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져요. 왜냐면 김건희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이름 있는 무속인의 그 인명 사전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함께 모든 이름 있는 무당들은 다 가서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했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고 아마 이때 이제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말하자면 엄마가 주선하거나 참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일종의 합을 맞추는 자리였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명태균이 최은순을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어트랙션을 걸어댑니다. 그게 뭐였냐? 거기 나온 내용이 있죠. 자기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이다. 신에 기도해갖고 낳은 자식들이다. 조상이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김건희와 자기를 동일시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뻑이 간다는 거지. 왜? 지금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못생겼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딸내미를 조남욱 회장 큰아들 닮았다는 걸로 해갖고 조남욱한테 팔아가지고 결국은 한 20년 만에 조남욱의 거의 정치적 어떤 경제적 범죄적 유산을 다 승계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가 자기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할 때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돌봐서 조상한테 빌어서 낳은 자식이다. 여기에 공감이 너무 세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명태균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 얻어들은 데이터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 모녀가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무지하게 일종의 막가는 범죄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 방에 가스라이팅이 돼버린 거죠, 이 모녀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명태균에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존해 왔고, 처음에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감의 시작에서 자기는 전혀 자기 약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전혀 모르던 이 정치 분야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명태균이 명쾌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명태균을 정치 분야의 일종의 스승 내지는 파트너로 이미 이때부터 접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쭉 예언을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나 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맞췄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 가면서 신뢰가 점점 더 높아졌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최은순이 구속될 거를 미리 예견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이 이 윤석열을 막 솥에다 삶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시사에 밝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요양원에서 20억을 그냥 해먹고 튀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고 정치 초보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이 왜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떠받들기만 하겠어요. 거기서 모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영적으로 살짝 비틀어줘. 내가 꿈에 봤는데. 내가 지금 신기가 올라와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던지면, 김건희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 때문에 더 명태균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명태균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가스라이팅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다. 아마 오래전부터 윤석열이 총장 시절 때부터 선을 대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들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줄을 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무속을 통해 갖고 줄을 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조상에 빌어서 낳은 자식, 또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식들이 이건 그냥 욕이 아니고, 이런 자식들의 특성이 뭐, 늦둥이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인생사가 평탄치 않고 좀 기구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신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돌려쳐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데 이제 잘 낚이는 애들이 따로 있는 건데, 김건희 역시도 기구에 있었으니까, 삶이 기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조상 탓이다. 아니면, 네가 어떤 신의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방식으로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꿈속에서 엄마의 꿈을 꿨다고 하는 최태민 목사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정말. 뭐 지들끼리는 강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아직도 선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어떤 명태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같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명태균을 잘라내면 나도 같이 신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저는 명태균을 아직도 냉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 아마 명태균도 그런 거를 많이 시켰겠죠.